I see your shadow in the library lane before the world was caught in the 달님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시작하기 전에 딱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아니, 일이 많았는지 적었는지 그런 거 말고요. 몸이 피곤한지 아닌지 그런 것도 말고요. 그냥 오늘 하루 내가 원해서 한 일이 단 한 가지라도 있었나요? 남들 눈치 보지 않고 누구의 기대에도 맞추지 않고 그냥 내가 좋아서 내가 하고 싶어서 한 일 떠오르시는 게 있으신가요? 잠깐 멈추게 되셨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바로 여러분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이런 적이 있으실 겁니다. 모처럼 자식들이 다 모인 명절날 왁자지껄한 소리가 집안에 가득한데 정작 자신은 어딘가 혼자인 것 같은 기분. 오래 다닌 직장에서 퇴직하던 날 동료들과 웃으며 악수를 나눴지만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핸들을 잡은 손이 왠지 모르게 떨렸던 기억. 혹은 밤에 잠이 오지 않아 천장을 바라보며 아무도 묻지 않는 이 질문을 혼자 되씹은 적이 있으십니까? 나는 잘 살고 있는 걸까? 이 물음은 게으른 사람의 물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만이 어느 한 고비에서 마주치는 질문입니다. 남들 시선에 맞춰 가족을 위해, 직장을 위해, 사회가 요구하는 방향으로 열심히 달려왔는데 어느 날 달리기를 멈추고 나서야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바로 그 멈춤의 자리에서 시작합니다. 하이데거라는 이름이 낯설게 느껴지셔도 괜찮습니다. 오늘은 어려운 철학 강의가 아닙니다. 한 철학자가 평생을 붙들고 씨름했던 단 하나의 질문, 그 이야기를 들어보실 겁니다. 그 질문이 놀랍게도 지금 이 순간 당신이 품고 있는 그 물음과 정확히 같습니다. 우리는 참 이상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물질적으로는 어느 세대보다 풍요롭고 정보는 넘쳐나고 연락할 수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오히려 더 외롭다고 말합니다. 더 불안하다고 말합니다. 더 허무하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잠깐 5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처음 사회에 나왔을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 우리는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어떤 길을 걸어야 할지, 무엇을 원하는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 그 물음들이 두렵고도 설레던 시절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그 물음을 더 이상 스스로에게 묻지 않게 되었습니다. 대신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남들은 어떻게 사는가? 남들이 좋다는 직장에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닌가? 남들이 결혼할 나이에 결혼하면 되는 거 아닌가? 남들이 아파트를 사면 나도 아파트를 사면 되는 거 아닌가? 남들처럼 자식 공부 뒷바라지하고 남들처럼 노후를 준비하면 잘 사는 것 아닌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게 틀린 삶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진심이 있었고 사랑이 있었고 희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긴 세월 동안 단 한 번이라도 이런 질문을 진지하게 붙들고 앉은 적이 있으셨습니까? 이것이 내가 원하는 삶인가? 많은 분들이 여기서 잠시 멈추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 앞에서 선뜻 그렇다고 대답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망설임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시작점입니다. 1927년 독일의 한 철학자가 책 한 권을 세상에 내놓습니다. 제목은 존재와 시간.
마르틴 하이데거. 그는 독일 남부의 작은 시골 마을 메스키르히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교회 성물 관리인이었고 집은 가난했습니다. 신학교에 들어갔지만 결국 철학의 길을 선택했고 평생 도시의 화려한 삶보다 숲속의 오두막집에서 사색하는 삶을 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묻습니다. 인간은 도대체 어떻게 존재하는가? 이 물음은 단순해 보이지만 사실 서양 철학 2000년을 뒤흔든 질문이었습니다. 하이데거 이전까지 철학자들은 주로 이런 것들을 물었습니다. 신이 있는가? 세계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무엇이 진리인가? 어떻게 살아야 옳은가? 그런데 하이데거는 이 모든 질문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것을 물었습니다. 그런 질문을 하는 이 나는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이어지는 그의 분석은 서늘할 정도로 정확하게 우리 삶의 민낯을 드러냅니다. 하이데거는 이렇게 말합니다. 대부분의 인간은 자기 자신으로 살지 않는다. 그는 이것을 세인이라는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독일어로 사람들 혹은 남들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남들이 그러잖아. 다들 그렇게 살던데. 이 나이엔 이래야지. 이런 말 속에 들어있는 바로 그 남들입니다. 하이데거에 따르면 우리 대부분은 이 세인의 지배 아래 살아갑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뉴스를 봅니다. 남들이 좋다는 것에 관심을 갖습니다. 남들이 불안해하면 나도 불안해집니다. 남들이 성공했다는 기준에 나를 갖다 댑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보다 남들이 무엇을 원하는지가 내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이것이 나쁜 것이냐고요? 하이데거는 그것이 나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존재 방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사회 안에 던져져 있고 언어를 배우고 관습을 익히고 기대에 부응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은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할 때입니다. 내가 원하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남들이 원하는 것을 쫓고 있었다는 것. 내 선택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다들 그러니까에 이끌려온 것이라는 것. 이것을 하이데거는 비본래적 실존이라고 불렀습니다. 나다움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방식. 여기서 잠깐 멈춰봅시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나는 정말 이 일이 하고 싶었던 걸까? 아니면 그게 안정적이라고 다들 말했기 때문에 선택한 걸까? 나는 정말 이 집을 원했던 걸까? 아니면 이 정도는 살아야 남들에게 부끄럽지 않았을 것 같았던 걸까? 나는 이 관계가 좋아서 이어온 걸까? 아니면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던 걸까? 불편하십니까? 그 불편함이 정직한 것입니다. 하이데거가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은 바로 그 불편함 앞에 서는 용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반전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안다고 해서 갑자기 모든 것이 잘못된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 포기하고 산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이데거는 오히려 이것을 아는 것 자체가 이미 무언가를 바꾸는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알아차림, 그것이 먼저입니다. 여기서 한 문장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 당신이 살아온 방식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다만 그것이 정말 나였는지를 한 번도 묻지 않았을 뿐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문장이 마음에 무언가를 건드립니까? 그 건드림이 바로 하이데거가 말하는 각성입니다. 이제 하이데거 철학의 심장부로 들어가겠습니다. 조금 무거운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하이데거는 말합니다. 인간은 죽음을 향한 존재다. 처음엔 이 말이 어둡게 들릴 수 있습니다. 왜 철학자가 뜬금없이 죽음 이야기를 꺼내는가? 하지만 하이데거의 의도는 우리를 절망으로 이끄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그는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이 죽는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당연하죠. 하실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알고 있습니까? 머리로 아는 것과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대부분 죽음을 나중의 일 혹은 다른 사람의 일로 여기며 삽니다. 죽음을 생각하지 않으려 합니다. 너무 바쁘고 너무 할 일이 많고 죽음을 떠올리면 기분이 나빠지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일상에서 밀어내고 마치 나는 영원히 살 것처럼 행동합니다. 하이데거는 바로 그 태도를 문제라고 말합니다. 죽음을 외면할 때 우리는 시간을 낭비합니다. 지금 이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느끼지 못합니다. 오늘 하지 않아도 내일 하면 되겠지, 올해 못해도 내년에 하면 되겠지, 이런 생각으로 정작 소중한 것들을 미루게 됩니다. 반면 자신의 죽음을 진지하게 마주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갑자기 지금 이 순간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이 다르게 보입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다르게 느껴집니다. 지금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선명해지기 시작합니다. 하이데거는 이것을 죽음을 앞당겨 사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미리 죽음을 의식함으로써 현재의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유한한 것인지를 깨닫는 것, 그리고 그 깨달음이 인간을 비로소 자기 자신의 삶으로 불러들인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갑자기 큰 병을 선고받았을 때, 가까운 사람을 떠나보냈을 때, 혹은 나이가 들어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느꼈을 때, 그때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뭐가 진짜 중요한지 알았어. 맞습니다. 하이데거는 그때서야를 지금 이 자리로 가져오자고 말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살아있는 한, 아직 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한,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 자리입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솔직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이데거가 이 책을 쓴 것은 그의 나이 38살이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죽음과 유한함에 대해 이토록 깊이 사유했습니다. 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나이를 먹을수록 죽음을 더 가까이 알면서도 더 외면하려 하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하이데거의 철학이 가장 필요한 나이는 젊은 시절이 아니라 지금 이 나이일지도 모릅니다. 자, 그럼 이제 하이데거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건네는 것을 받아볼 시간입니다. 세인에서 벗어나고 죽음을 똑바로 바라보고 난 뒤 인간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이데거는 이것을 본래적 실존이라고 불렀습니다. 쉽게 말하면 나다운 삶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하이데거가 말하는 본래적 실존은 갑자기 다른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있는 삶의 자리를 버리고 새로운 무언가를 시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미 세계 안에 던져져 있다. 태어난 나라, 자란 환경, 살아온 관계들, 이 모든 것이 이미 나의 조건이다. 나는 그것을 선택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조건 안에서 어떻게 살 것인지는 내가 선택할 수 있다. 이것을 하이데거는 기투라고 불렀습니다. 던져진 자리에서 다시 한번 나를 앞으로 던지는 것. 주어진 조건 위에서 내가 직접 내 삶의 방향을 선택하는 것. 이것은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남들처럼 일하는 안전망 없이 오직 나 자신으로서 선택하고 책임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용기를 하이데거는 결의라고 불렀습니다. 결의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내가 진짜 좋아했던 것을 다시 꺼내보는 것, 오랫동안 하고 싶었지만 미뤄왔던 것을 이제 시작하는 것, 너무 바빠서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던 가까운 사람에게 진심을 전하는 것,
아무도 기대하지 않더라도 내가 의미 있다고 느끼는 일을 하루에 한 가지 선택하는 것.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하이데거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이 결의는 단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매 순간, 매일 반복해서 선택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세인으로 끌려가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결의는 한 번의 결심이 아니라 삶의 태도다. 여기서 저는 한 분의 이야기를 떠올립니다. 아주 특별한 분이 아닙니다. 어쩌면 여러분 중 한 분과 비슷할 수 있는 평범한 이야기입니다. 평생을 회사와 가정을 위해 살다가 60이 넘어 처음으로 혼자 산에 오른 분이 계셨습니다. 등산이 좋다는 생각을 수십 년 전부터 했는데 항상 시간이 없었고 항상 다른 게 먼저였고 항상 나중으로 미뤘습니다. 그런데 막상 산에 오르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게 이렇게 좋은 거였구나. 왜 이제야 왔을까? 하이데거가 들었다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지금 본래적 실존으로 돌아온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은 두껍고 어려운 책입니다. 하지만 그 두꺼운 책 전체를 꿰뚫는 메시지는 사실 단 하나입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의 것입니다. 남들의 기대가 아니라, 사회의 기준이 아니라, 유행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 진짜로 원하는 것을 향해 당신만이 살 수 있는 방식으로 남은 시간을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하이데거가 말한 본래적 실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가능합니다. 화려한 변화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단한 결심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딱 한 가지만 해보십시오. 이것을 나는 정말 원하는가? 이 질문을 나 자신에게 던져보십시오. 하루에 한 번 이 질문을 품고 사는 것. 그것이 하이데거가 말하는 각성이고 결의이고 본래적 삶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해왔습니다. 충분히 참았고 충분히 희생했고 충분히 버텨왔습니다. 이제는 살아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남은 삶의 모든 시간이 단 한 번도 내 시간이 되어보지 못했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하이데거는 이 말로 우리를 바라봅니다. 현 존재, 즉 인간은 항상 자기 자신의 가능성이다. 당신은 아직 가능성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아마 어떤 분들은 가슴이 먹먹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뭔가 작은 것 하나가 마음속에 조용히 자리를 잡은 것 같은 느낌을 받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철학은 인생의 정답을 알려주는 학문이 아닙니다. 철학은 우리가 스스로에게 더 좋은 질문을 던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오늘 하이데거가 우리에게 던진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당신은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버티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걸어가 보십시오. 잠이 드는 순간 혹은 혼자 조용히 앉아있는 시간에 이 질문을 한 번만 꺼내보십시오. 그리고 다음번에 또 만나겠습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온한 저녁 되십시오. 달이 머무는 숲이었습니다. Takes me back to where we had to start. Oh, the lilac's first emotion